네. 드루킹으로 보수 단결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실검에 계속 오르고 그런 이슈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이 댓글 조작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활동명, 그러니까 아이디가 드루킹이다라는 네. 것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사실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포털의 댓글 관련해서 네. 수사 요청한 사안입니다.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댓글 중에 네. 이런 드루킹 사건, 저희가 볼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네.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이 예, 예. 적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TV조선 보도로 지금 밝혀진 건데요. 보도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원이라고 밝혀진 댓글 조작 사건을 한 3명이 이 사람들이 김경수 네. 민주당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백 건 주고받았다라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나온 그 경찰청장, 네. 서울경찰청장의 기자들 간담회 내용을 봤더니 일방적으로 텔레그램을 보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례적으로 그냥 고맙다 정도의 네. 인사를 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확인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오전에 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읽지 않은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거의 많다. 네. 그리고 고맙다라는 네. 정도만 얘기했을 뿐이지 거기서 뭔가 김경수 의원과 이 댓글 조작단이 네. 논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떤 것인지 검경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야당은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진상조사단,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려가지고요. 네. 경찰청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총공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네.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된다 네. 하면서 특검 추진하자, 국정조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네네. 바른미래당 후보도 직접 파주에 어제 다니 현장 갔다 예. 왔더라고요. 서울시장 후보인데. 드루킹 네. 사건 관련된 그 회원들이 모여서 예. 일을 하던 그리고 뭔가 댓글 조작을 하던 네. 출판사 앞에까지 가서 서울시장 후보인데 네. 경기도까지 가서 예. 거기서 이것은 뭐 특검 도입 얘기 나올 것 같다. 수많은 여론 조작과 선거 부정의 빙산의 일각이다. 네.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제가 좀 짚자면요. 네. 드루킹이 활동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란 네. 단체가 있는데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웃음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단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뭐 일본이 침몰하는 예언서가 있으니까 그 예언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요구했고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이 침몰할 때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개성공단에 예. 있게 하고 예.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돈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그걸로 운영하고 예. 우리만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장인데요. 과거에 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을 인터넷상에서 제기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해서 저희가 보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디 드루킹으로 더 유명한 인물인데요. 김 씨를 비롯해서 적발된 3명은 민주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이 이들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러자 지난주 토요일 밤 김 의원이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고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라는 건데요.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에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입니다. 관련 뉴스가 주말에 쏟아졌죠. 예. 야당은 부정선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주장이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필요하다면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알고 봤더니 이제 댓글
조작을 했던 이가 드루킹이라고 하는 온라인에 필명을 쓰는 사람으로 밝혀졌죠. 네, 유명한 논객인데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영향력을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성향과 맞는 특정 정치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를 과시하려고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흔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는 지점은 정치권 주변에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이 돕겠다고 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자발적이고 선의를 가진 그룹들도 있고 또 업자들도 많습니다. 업자들. 그런 면에서는 흔한데 특이한 건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댓글로 복수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처음 본 사안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주말 보도 중에 KBS 뉴스 보도가 가장 제가 보기엔 객관적입니다. 전체 그림을 파악하시려면 KBS 뉴스가 정상화되고 있나 봐요. 네. 보도를 보시면 가장 객관적인 편이고 현재까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제 이 사건을 김경수의 댓글 부대 한마디로 그렇게 잡았죠. 네. 네,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그런 유의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목록을 보고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니까 매크로 잡고 보니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정치모를 이건 이제 2012년 댓글 공작했던 오피스텔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또 그리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 주목하는 거고요.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떠오르라고. 여간 김경수의 댓글 부대라는 프레임이고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도 수백 차례 주고받았다.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그게 아니다. 드루킹이 유력했던 이제 문 캠프에 먼저 접근해서 수많은 지지자 그룹 중에 하나로 인식했다. 예. 대선 이후 무리한 청탁을 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 무리한 청탁이 이제 오사카 총영사라는 얘기죠. 오사카 총영사를 드루킹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누군가인지도 파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보도가 언젠가 되겠죠. 누군가에게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관계 끊어졌다는 거고 댓글 매크로 뭐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전혀 알지 못한다 여기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프레임을 보수 매체 조선일보 비롯해서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김경수의 댓글 부대로 잡았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매크로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매크로 제가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공격 전체가 드루킹이 한 거처럼 인식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은 말이 안 되죠. 문재인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매크로를 동원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걸 또 민주당이 고발해가지고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 옵션 열기로 처음 제가 지적했는데 그 무렵 시작된 대규모 정보 비판 매크로 이걸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을 리는 없죠. 당연히.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도요. 드루킹은 지난 1월 15일 날 매크로 프로그램 구입해서 17일에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댓글 매크로 혹은 옵션 열기라고 제가 처음 불렀던 그거는 작년 11월 초부터 방송도 제가 작년 11월 초에 했어요. 근데 드루킹이 등장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샀다고 지금 1월 15일이라고 경찰 하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1월이에요. 1월 중순. 등장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세 갈래로 조사돼야 된다. 예. 첫 번째는 이게 김경수의 사건인가 드루킹 사건인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김경수의 댓글 부대가 운영된 것인가 드루킹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 아니면 드루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보복을 한 것인가 이건 뭐 검찰이 써 결론을 내겠죠. 또 하나의 관건은 여기서 또 하나 그 예민한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대선 때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했느냐. 예. 했다면 회원들에게
기사 링크를 주고 뭐 좋은 댓글 달아라. 추천해라. 이런 수준이었냐. 이건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있었던 지지그룹의 행태 수준인데 여기서 그치느냐. 이렇게 되면 민간인이고 법적 처벌이 안 될 텐데 사건도 거기 전결되고 아니면 김경수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매크로를 동원한 대규모 불법이 있었느냐.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날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옵션 열기 12월 초부터 제가 옵션 열기라고 방송도 남아 있습니다. 뉴스 공장에. 제가 처음 제기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매크로 댓글 공작의 몸통이 드루킹인가? 아니면 드루킹은 나중에 복수님 때문에 그냥 합류했을 뿐인가? 거기 올라탔을 뿐인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드루킹이 모든 걸 당한 것처럼 지금 보수 매체에서 몰고 가는데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일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늘 한겨레에서도 보도가 있었지만 1월 초라고 하면 그 이전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대규모 매크로는 그럼 누가 한 것이냐. 예. 이건 별도의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저도 취재 중이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는 매크로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문제 나왔을 때. 근데 작업이 존재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이버는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방치했는가? 네이버의 책임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일단 짚어두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는데 오늘은 우선 드루킹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모임의 회원분 한 분을 저희가 잠시 후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만 짧게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러자 삼성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장을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적극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인이 입수한 산업보건학회 보고서를 보면요. 영업 비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분야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세월호와 이 드루킹 관련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리고 삼성 이야기. 삼성은 미전실에 보고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또 노조와의 공작 관련해서는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전실에 보고됐다는 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루킹 논란이 되고 있죠. 과연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는지, 왜 정부 비판 댓글을 단 것인지 의문인데 이 모임의 회원 활동을 하셨던 분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셔서 제가 이름을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이 드루킹 모임에서 활동하셨습니까? 한 2015년 중반 정도에 시작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모임이 처음에는 어떤 성격으로 출발했습니까? 2015년 전반, 2015년 전후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 예상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수를 해서 그 우리가 꿈꾸는 어떤 공동체의 자금원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죠. 아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회원들을 갖다가 모집하기 시작했고 우리 모임에 이제 주주 의결권을 갖다가 위탁해라. 그 정도 그런 준비를 갖추어라.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모집했었죠. 네. 2015년에 경제 위기가 올 텐데 여러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고 그럼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자금을 마련하자. 예. 그런 모임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규모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매우 열성적인 비공개 카페 회원들 이 활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500여 명. 가장 최상위의 핵심적인 멤버 스텝이
한 30에서 40? 뭐 그 정도. 예. 그게 그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500명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열린 카페 회원도 있긴 있으니까요. 네. 그들은 한 수천 명 정도 되니까. 예. 하지만 이제 활동을 주로 하는 비공개 회원이 500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예. 핵심은 3, 40명 정도 된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쨌든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500명이 이제 드루킹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이유는 뭡니까? 주로 이제 이분이 최초에는 이제 경제 상황 분석하고 정치라든지 세계 정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저도 당시 상당히 이렇게 뭐 매료됐다고 할까요? 예.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했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이런 게 매력적이었다. 예. 경제민주화라는 이상도 좋았고 뭐 그 사람이 내놓는 정세 분석이라든지 뭐 세계 정세 분석 이런 것들 내지는 뭐 정치권 이면의 가십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원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뭐 송화 비결 그때 예언서가 많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예언서요? 시대니까 예 송화 비결이라든지 송화 비결. 또 이분이 이제 자미두수라는 어떤 그런 사주 인간의 그 운세를 보는 거기에 이제 통달했다라고 자부를 했었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게 뭐 스스로 뭐 몇몇 회원들이 봤는데 이렇게 뭐 잘 맞더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 뭐 나름 그걸 갖추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언책, 사주책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송화비결이나 자두. 그렇죠. 다 예언책, 사주책입니다. 이 대목부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경제 대공황이었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걸 회원들에게 어떤 뭐 영향력 유지라든지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이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화비결을 다시 재해석하고 이제 일본 대침몰설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치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 경공모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물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내가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획득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때부터 진보 정당의 어떤 그런 유력 정치인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전에 듣기로는 예. 그렇게 점점 뭐 예언도 하고 사주 관련 책도 거론하고 하면서 일본이 침몰하면 개성공단으로 뭐 일본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오사카 총영사 요구설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예. 일본이 대침몰을 하거나 하면 거기서 많은 이재민들이나 그 피난민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피난민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남북한 정권에 줄을 대갖고는 개성공단을 갖다가 치해법권적인 특별구역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그 많은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주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유무형의 자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죠. 일본이 침몰하면 잠시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본이 침몰하면 한국으로 피난민들이 올 텐데 그들을 개성공단으로 가져가서 자신이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를 자신이 관리한다. 그래서 자기가 오사쿠 총영사를 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제가 추측하기는 그래요. 그리고 좀 더 황당한 이야기는 해상자위대 그 함대를 갖다가 인수해서 향후 있을 중국 내전에 이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상자위대를 본인이 인수해가지고 중국 내전 때 투입한다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본인 꼭 자기가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뭐 정부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네. 안희정 지사를 접촉했다가 예. 나중에 이제 안희정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날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연은 그래요. 계속 이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진보정당 정치인 두 명을 접촉을 해서 한 분은 고사하시고 예. 지금은 유모 작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나머지 또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호흡 활동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나서는 관계가 멀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진보 당원 가입을 독려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난 뒤에 대선 경선하고 이런 거 맞물리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줄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 3명 정도 접촉을 했었는데 그중 선이 닿았던 게 김경수 쪽 의원이었고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전후에 했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비를 내 진성당원이 되라. 그다음에 주변의 지인들을 갖다가 이제 민주당 가입 운동을 갖다가 막 독려하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김경수 의원 측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이렇게 그쪽으로 다 향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러 그룹이 접촉을 했다 네, 이런 그런 그룹 중에 했습니다. 하나로 인식했다고 김경수 의원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게 있는데 뒤에 농공 행상을 바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사카 같은 경우, 잘 안 돼서 거기 뭐라 그러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드루킹의 주장이 안희정 지사를 그러면 청와대가 날렸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친문과의 거리를 두어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정권 친민주자 회원들 자체가 나름대로 좀 개혁 지향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든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반기를 들기 위한 어떤 그런 내부 논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라면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윤건영 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제스위트화 내지는 제스위트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음모론에 나오는 어떤 그런 가톨릭 사제 집단입니다. 그쪽을 제스위트로 몰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청와대를 장악했다. 카톨릭이 배경이고 문재인 대통령 카톨릭이 배경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인들이 일종의 프리메이슨이어서 안희정 지사를 날렸다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경공모 활동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지금 가장 골 때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문 대통령이나 그분들 청와대 핵심 멤버들이 제스위타 그리고 노 대통령 죽음에 문 대통령이 관여했거나 최소한 방기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요? 그런 식의 주장까지 했습니까? 네, 관여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기에 책임은 있다. 이런 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떠냐면 안희정 지사가 날아간 걸 우리가 이제 김경수 의원이 가망이 없어지자 안희정 지사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강연도 성사되고 이렇게 회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안희정 지사가 미투로 이렇게 낙마를 하자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냐라면 청와대 제스위트가 안희정 지사를 낙마시켰다. 제스위트라는 게 이제 지금 청와대 내에 프리메이슨의 어떤 교황청 혹은 카톨릭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걸 제스위트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거 정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댓글 매크로 혹은 옵션 열기라고 제가 처음 불렀던 그거는 작년 11월 초부터 방송도 제가 작년 11월 초에 했어요. 근데 드루킹이 등장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샀다고 지금 1월 15일이라고 경찰 하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1월이에요. 1월 중순. 등장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세 갈래로 조사돼야 된다. 예. 첫 번째는 이게 김경수의 사건인가 드루킹 사건인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김경수의 댓글 부대가 운영된 것인가, 드루킹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 아니면 드루킹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보복을 한 것인가. 이건 뭐 검찰이 결론을 내겠죠. 또 하나의 관건은 여기서 또 하나 그 예민한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대선 때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했느냐. 예. 했다면 회원들에게 기사 링크를 주고 뭐 좋은 댓글 달아라, 추천해라, 이런 수준이었냐. 이건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있었던 지지그룹의 행태 수준인데 여기서 그치느냐. 이렇게 되면 민간인이고 법적 처벌이 안 될 텐데 사건도 거기서 연결되고, 아니면 김경수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매크로를 동원한 대규모 불법이 있었느냐.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날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옵션 열기 12월 초부터 제가 옵션 열기라고, 방송도 남아 있습니다. 뉴스공장에. 제가 처음 제기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매크로 댓글 공작의 몸통이 드루킹인가, 아니면 드루킹은 나중에 복수님 때문에 그냥 합류했을 뿐인가, 거기 올라탔을 뿐인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드루킹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지금 보수 매체에서 몰고 가는데, 이건 이제 2012년 댓글 공작했던 오피스텔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또 그리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 주목하는 거고요.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떠오르라고. 여하간 김경수의 댓글 부대라는 프레임이고,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도 수백 차례 주고받았다. 이런 건데, 이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그게 아니다. 드루킹이 유력했던 이제 문 캠프에 먼저 접근해서 수많은 지지자 그룹 중에 하나를 인식했다. 예. 대선 이후 무리한 청탁을 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 무리한 청탁이 이제 오사카 총영사라는 얘기죠. 오사카 총영사를 드루킹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누군가인지도 파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보도가 언젠가 되겠죠. 누군가에게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고, 댓글 매크로 뭐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전혀 알지 못한다. 여기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프레임을 보수 매체 조선일보 비롯해서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김경수의 댓글 부대로 잡았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매크로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매크로 제가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공격 전체가 드루킹이 한 거처럼 인식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은 말이 안 되죠. 문재인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매크로를 동원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걸 또 민주당이 고발해가지고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 옵션 열기로 처음 제가 지적했는데, 그 무렵 시작된 대규모 정보 비판 매크로, 이걸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을 리는 없죠. 당연히.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도요. 드루킹은 지난 1월 15일 날 매크로 프로그램 구입해서 17일에 예비 후보, 네네. 바른미래당 후보도 직접 파주에 다닌 현장 갔다 왔더라고요. 서울시장 후보인데. 드루킹 네. 사건 관련된 그 회원들이 모여서 예. 일을 하던, 그리고 뭔가 댓글 조작을 하던 네. 출판사 앞에까지 가서 서울시장 후보인데 네. 경기도까지 가서 예. 거기서 이것은 뭐 특검 도입 얘기 나올 것 같다. 수많은 여론 조작과 선거 부정의 빙산의 일각이다. 네.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제가 좀 짚자면요. 네. 드루킹이 활동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란 네. 단체가 있는데,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웃음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단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뭐 일본이 대침몰하는 예언서가 있으니까 그 예언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요구했고,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이 침몰할 때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개성공단에 예. 있게 하고 예.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돈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그걸로 운영하고 예. 우리만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장인데요. 과거에 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음모론을 인터넷상에서 제기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해서 저희가 보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디 드루킹으로 더 유명한 인물인데요. 김 씨를 비롯해서 적발된 3명은 민주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이 이들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러자 지난주 토요일 밤 김 의원이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했고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라는 건데요.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에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네. 드루킹으로 보수 단결?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실검에 계속 오르고 그런 이슈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댓글 조작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활동명, 그러니까 아이디가 드루킹이다라는 네. 것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은 사실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 포털의 댓글 관련해서 네. 수사 요청한 사안입니다.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댓글 중에 네. 이런 드루킹 사건, 저희가 볼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네.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이 예, 예. 적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TV조선 보도로 지금 밝혀진 건데요. 보도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원이라고 밝혀진 댓글 조작 사건을 한 3명이 이 사람들이 김경수 네. 민주당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백 건 주고받았다라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나온 그 경찰청장, 네. 서울경찰청장의 기자들 간담회 내용을 봤더니 일방적으로 텔레그램을 보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례적으로 그냥 고맙다 정도의 네. 인사를 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확인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네.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읽지 않은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거의 많다. 네. 그리고 고맙다라는 네. 정도만 얘기했을 뿐이지 거기서 뭔가 김경수 의원과 이 댓글 조작단이 네. 논의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떤 것인지 검경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야당은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진상조사단,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려가지고요. 네. 경찰청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총공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네.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된다 네. 라면서 특검 추진하자, 국정조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가 주말에 쏟아졌죠. 예. 야당은 뭐 부정선거다 한마디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 주장이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필요하다면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알고 봤더니 이제 댓글 조작을 했던 이가 드루킹이라고 하는 온라인에 필명을 쓰는 사람으로 밝혀졌죠. 네, 유명한 논객인데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영향력을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성향과 맞는 특정 정치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를 과시하려고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흔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는 지점은 정치권 주변에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이 돕겠다고 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자발적이고 선의를 가진 그룹들도 있고 또 업자들도 많습니다. 업자들. 그런 면에서는 흔한데 특이한 건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댓글로 복수한다. 이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처음 본 사안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주말 보도 중에
KBS 뉴스 보도가 가장 제가 보기엔 객관적입니다. 전체 그림을 파악하시려면 KBS 뉴스가 정상화되고 있나 봐요. 네. 보도를 보시면 가장 객관적인 편이고 현재까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제 이 사건을 김경수의 댓글 부대 한마디로 그렇게 잡았죠. 예. 네,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그런 류의 보도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목록을 보고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니까 매크로 잡고 보니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정치모를